아,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라는 약간 어처구니 없는 책을 쓴 편성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책을 쓰게 된 이유도, 그리고 평소에 글을 자꾸 쓰려고 노력하고 하는 이유도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질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중요한 거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이라는 게 학교 다닐 때 왜 모범생들 보면은 이렇게 선생님 저요 해가지고 질문을 하면은 똑바로 질문을 잘하면은 역시 똑똑한 놈들이 질문도 잘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질문들은 뭔가 답이 정해져 있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답정너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정답이 있고 그거를 애둘러 가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가는 그런 질문, 그런 거를 위한 질문들을 많이 하고 살지 않았나.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했는데 자신에게 하는 질문은 그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명 우리가 뭐 드라마나 책에서도 그렇고 화두란 얘기를 많이 하죠. 화두. 최인우 선생이 썼던 화두란 책도 있지만, 근데 화두라는 거는 일생을 가지고 가야 될, 스님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질문이래요. 근데 그 질문이 얼마나 막연하냐면은 제가 옛날에 어느 소설책에서 읽었는데 화두가 쌀 9가마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너의 화두는 쌀 9가마니다. 이거 무슨 소리야 도대체. 9가마니는 많이 먹고 살란 얘기인가? 쌀 농사를 지으란 얘기인가? 같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생 쌀 9가마니가 뭔지를 찾아 나가는 게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화두라고 하는데,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쌀 9가마니보다는 좀 쉽긴 하지만 답이 그렇게 금방 나오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지만은 얼른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 이런 거를 하나씩 품고 살아야 그냥 오늘이 내일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본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나는 뭘 물어볼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가슴속에 늘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글을 쓰고 책을 쓰고 하려면은 회사를 안 다녀야 되겠죠. 근데 회사를 안 다니면은 바로 노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놀아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노는 사람이 됐습니다. 놀고 싶은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왜냐하면 노는 게 절벽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대신 번지 점프 정도는 되는 겁니다. 이거를 뛰어내려서 안 죽는다는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절벽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죽죠. 근데 번지 점프도 떨어지기 전까지는 마치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떨어지는 게 결국은 용기인 거고, 그 다음에 놀게 돼서도 사람들이 저를 한심하게 봐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오전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동네를 만약에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부러울지 몰라도 몇 주, 몇 달을 계속 그렇게 보면은 약간 한심하게 보는 눈초리를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창피하지 않아야 되는 용기,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책에서 주로 했던 이야기들이 제목에서 보면은 후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속았다. 부부가 둘 다 논다 그래서 노는 얘기 나올 줄 알았더니 그거는 조금밖에 없고 자꾸 딴 얘기만 하더라. 무슨 자기 일기를 왜 이렇게 써놨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바보같이 살아도 큰일 안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신자유주의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효율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모자라면은 얼른 다시 본 궤도로 돌아서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인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취미생활하거나 딴 걸 못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한번 잘못 삐끗해가지고 돌아서면은 그 성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라고 어른들이 윽박지르고, 패자부활전이라는 게 없는 거죠.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조금 견눈질을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사는 거는 앞으로만 똑바로 쳐다보고 걸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견눈질하고, 뭐 해찰이라 그러죠. 해찰짓도 좀 하고, 그게 사는 재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책에는 바보 같은 짓 한 게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약간 바보 같기도 하고 좀 뭔가 치밀하지 못해가지고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말고도 쓸데없는 짓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돈 안 생기는 거, 뭐 아니면은 남들이 보면은 하등 그 가치 없어 보이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 이런 건데 언제부터 제가 그런 거를 많이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맨 처음에 했던 거는 월조회였던 것 같아요. 월조회가 뭐냐면 월요일 날 아침에 조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월요일 날 아침에부터 조조 영화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회원은 단 한 명, 저 하나. 저 하나 가가지고 친구들은 다 그때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할 때였었어요. 근데 월요일 날 아침에 그 개봉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은 어떤 때는 혼자 볼 때도 있어요. 그 넓은 데서 혼자 볼 때도 있고 두세 명, 제가 네 명이서 보다가 두 명이 나가서 두 명이서 본 적도 있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때 그 영화를 혼자 보는 그 기쁨과 그 다음에 영화가 끝나고 나와서 점심시간 때 직장인들이 막 그 뭔가 밥 먹으러 바쁘게 움직이는데 나 혼자 길거리에 멍하게 서 있는 그 어떤 열패감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냉탕과 온탕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월조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월조회라는 거가 있을까? 또는 그걸 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아니야, 그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거였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수담이 굉장히 많은데 책에서도 제가 하도 실수담이 많아가지고 한 챕터로 묶어서 했더니만 어떤 분이 독후감에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하도 실수를 많이 해서 솔직히 책을 읽으면서 저자를 걱정해 보긴 처음이다. 이번엔 또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또 무슨 지갑을 잃어버리고 핸드폰을 잃어버릴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찌 보면은 저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빡빡하게 똑똑하게만 사는 것만이 능수인가. 스마트 시대라고 하는데 스마트하지 않은 사람이 사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실수담이 많고 뭔가 좀 나사 풀린 놈처럼 살고 있는데 보통 어른들은 이런 삶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거창하게 살고 대의 명분이 좀 확실하고 직업도 뭐 그 건설회사라든지 뭐 옛날에는 군인이 돼갖고 장군이 된다라든지 뭔가 좀 남들 위해서 이렇게 좀 군림하거나 아니면은 좀 번듯한 이런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한다고 그거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삶은 다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 더 큰 거를 찾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인생에 대해서 나는 쓰겠어라고 생각하고 인생이라고 이렇게 딱 써놔 보세요. 그 다음에 아무 글도 안 써실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오늘 걸어오다가 보도블록이 이렇게 깨진 게 있었는데 그 얘기부터 시작하는 게 나은 거죠. 보도블록이 깨진 걸 보니까 이 보도블록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안 깨졌을 텐데 내 삶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테고 아니면 보도블록이 쭉 고르게 나왔는데 여기는 조금 잘못됐어. 그렇다고 이게 보도블록이 아닌 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문제를 글로 쓰면은 좀 더 정리가 되고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노는 거라는 건 그거예요. 논다고 해가지고 정말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탈 것 타고 이런 거가 아니고 술 마시고 주정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한가한 시간에 뭘 하고 노는지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과연 뭘 하고 있지? 그때 내가 넷플릭스를 보고 있나? 아니면은 누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수다를 떨고 있나? 아니면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까워가 자꾸만 일거리를 찾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혼자 있을 때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공상을 하거나 뭐 떠오르는 그거를 이렇게 쓰거나 이런 것들이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결국은 나중에 저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세상을 바꾸는 건 스토리다.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토리는 호기심을 자극하고 감동을 주어서 감동이 뭐예요? 느낌감에다가 움직일 동이잖아요. 느껴서 뭔가 움직인다는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행동을 만들어가는 그런 스토리라는 거고 창조는
거창한 게 아니다. 크리에이티브 뭐 하면은 굉장히 이거는 무슨 유튜버 유명한 뭐 수억 원 버는 유튜버들이나 하는 거지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단 바로 돈이 되는 창조는 없습니다. 숱하게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잘못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창조 활동 중에 첫 번째가 글쓰기라고 생각을 해요. 시나리오를 쓰든 기획서를 쓰든 뭘 쓰든 거기 기획서를 썼는데 단어만 몇 개 띡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몇 줄 쓰는 거에 막 문장이 막 틀리고 어순이 이상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기획서라도 제대로 보지 않겠죠. 좋은 아이디어는 왼손으로 그려도 알아볼 수 있게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선명한 아이디어를 제대로 잘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건 뭐냐면은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는 작가분이 그 정혜승 작가라는 분이 이 얘기를 쓰셔가지고 재밌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거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거를 다 알겠으나 좋은 얘기인지 다 알겠어. 근데 나 내일부터 또 돈 벌어야 돼. 돈 벌지 말라는 건 아니야.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먹고 사는 거 말고 다른 거를 좀 하나쯤은 마음속에 갖고 사는 거가 즐거운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어차피 선택인데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문화센터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리에 관심을 가져도 좋고 낚시를 뭐 열심히 해도 돼요.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똑같은 걸 하더라도 주식 투자에만 너무 몰빵을 하거나 아니면은 툭하면 로또를 사거나 TV를 보는데 그냥 틀어놓고 있어. 아무 뜻도 없이 계속 재핑을 해요.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사를 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프랜차이즈 들어가지 뭐. 프랜차이즈 들어가면 프랜차이즈 그 대표들만 돈 법니다. 사실은 거의 제가 그렇다고 프랜차이즈 하는 분들 지금 뭐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은 그리고 동창회 같은 데 나가지 마십시오. 동창회 나가서 행세하는 사람들만 나와요. 동창회. 그래서 거기 갔다가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더라고요. 외국에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여태까지는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남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까를 생각하고 살았다면은 이제부터는 나의 눈에 세상을 어떻게 비치고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좀 생각을 바꿔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제가 책을 쓴 것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같이 놀고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라 계속 앞만 보지 말고 옆에도 좀 쳐다보고 조금 이건 어떨까? 약간 멈춰서 내 지금 어디쯤에 있지? 라는 걸 좀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좋겠다. 근데 그게 저로 촉발된다면 더 영광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회사를 그만둘 때 마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새로운 걸 집으려면은 지금 주먹에 있는 거를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짜로 모든 게 다 되는 건 없어요. 이번 달 뭐 상여금까지만 기다렸다가 회사 그만두지 이런 사람은 절대로 회사 못 그만두더라고요. 근데 모든 건 변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가 되었고 이렇게 마스크 안 쓰면은 지하철도 못 타고 외출도 못 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 했어요. 그 어떤 똑똑한 사람도. 하지만 세상은 자꾸 변하죠.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근데 변하는 세상에 계속 몸을 맡기고 살면은 그냥 그대로 휘둘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오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지켜야 돼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있으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논다는 게 나쁜 거 아니다. 맨날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놀기 시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죠.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약간 바꿔서 be stupid. 약간 좀 stupid 해도 된다. 그래도 큰일 안 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끝내고 싶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 여기까지고요. 고맙습니다.